아침마다 약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갑상선 약. 나이가 들면 약이 친구가 됩니다. 약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침에 약을 드시고 바로 두유 한 잔 드신 적 있으세요? 뜨끈한 미숫가루 한 잔 혹은 콩 반찬과 시금치 무침, 고등어 구이로 식사하신 적이요? 몸에는 좋은데 갑상선 약효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약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약과 음식, 생활 습관의 충돌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왜 아침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해보세요. 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을 말합니다. 이 약은 갑상선 호르몬을 대신 공급해주는 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상선이 기운이 빠져서 일을 못할 때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겁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맞추고 에너지를 쓰게 도와줍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살이 쉽게 찌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기분도 가라앉을 수 있죠. 그래서 부족한 호르몬을 레보티록신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은 예민합니다. 물과 함께 공복에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음식이나 다른 약과 부딪히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삼켜도 100% 흡수되지 않습니다. 보통 60에서 80%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런데 잘못 복용하면 40% 이하로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바로 두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유 단백질이 약을 감싸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숫가루도 곡물 성분이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와 생선은 요오드가 많습니다. 요오드 과다는 약효 조절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약은 먹었는데 몸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레보티록신을 드셨습니다. 늘 피곤하시고 살도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바로 미숫가루를 드셨습니다. 식탁에는 거의 매일 두부 반찬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흡수 방해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만 약을 드세요.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3달 후 피곤이 줄고 체중도 조금 빠졌습니다. 복용 방법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이제 충돌하는 음식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콩류입니다. 두유, 두부, 청국장, 콩국수 모두 해당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피틴산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약 직후 두유 한 잔은 피하세요. 콩은 금지가 아니라 시간 간격의 문제입니다. 약 후 4시간 뒤에 드시면 안전합니다. 둘째, 칼슘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칼슘 보충제는 주의하세요. 칼슘이 약 성분과 결합해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약 먹고 우유는 약효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칼슘은 약 후 4시간 뒤로 미루세요. 셋째, 철분입니다. 시금치, 간, 철분제 모두 해당됩니다. 철분도 약과 결합해 흡수를 막습니다. 빈혈 보충제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세요. 약과 최소 4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넷째, 요오드 과다입니다. 미역, 다시마, 멸치, 김, 일부 해산물에 많습니다. 요오드는 필수지만 과다가 문제입니다. 약효 조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 직후 해조류, 과식은 피하세요. 일정량만 꾸준히 과하지 않게 드세요.
다섯째, 커피입니다. 약 먹고 바로 커피는 흡수를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는 약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뒤에 드세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첫째, 고섬유질 식단입니다. 귀리, 통곡물, 샐러드를 과하게 드시면 흡수가 늦어집니다. 섬유질이 스펀지처럼 약을 감쌉니다. 복용 직후만 피하고 시간 간격을 주세요. 둘째, 위산 억제제와 제산제입니다. 레보티록신은 위산에서 잘 녹아야 흡수가 원활합니다.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약이 덩어리째 내려갈 수 있습니다. 흡수가 불안정해져 약효가 들쭉날쭉해집니다. 장기 복용 중이면 주치의와 시간 조정을 상의하세요. 셋째, 보충제와 건강식품입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성분 보충제는 간격이 필요합니다. 칼슘 강화 시리얼과 일부 건강식품도 간섭이 있습니다. 아침에 약과 비타민을 한 번에 드시는 습관을 바꾸세요. 보충제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세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음식과 보충제는 금지가 아닙니다. 약의 공복 흡수 시간을 존중하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복용 타이밍을 정리합니다. 기본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물과 함께 드세요. 약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식사나 음료를 드세요. 칼슘, 철분, 위장약은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보충제는 11시 이후가 안전합니다. 아침이 어렵다면 저녁 복용도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후 3-4시간이 지난 공복 시간에 드세요. 항상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일정성이 중요합니다. 공복, 물, 일정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생활 습관도 약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흡연은 호르몬 대사를 빨리 해 약효를 줄입니다. 특히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금연을 권합니다. 음주는 간 대사를 흔들어 약효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매일 술을 드시면 약효 반감과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부득이하게 마시는 날엔 복용과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 리셋 시간을 빼앗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약이 들어와도 몸이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7시간 내외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스트레스 과부하는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몸이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심지어 잠을 못 자도 많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좋은 역할을 합니다. 위급할 때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쓰게 해주죠. 하지만 너무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먹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죠? 이유는 약효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초에서 호르몬 활용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10분 호흡, 가벼운 산책, 명상이나 기도로 감정을 비워주세요. 이제 내일 아침을 함께 그려봅니다. 눈을 뜨면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그 물과 함께 갑상선 약 하나를 조용히 삼키세요. 그 순간은 약과 물만 기억해 주세요.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공복으로 지내세요. 라디오를 틀고 창밖을 보며 여유를 가지세요. 커피와 두유, 미숫가루는 잠시 뒤로 미루세요. 시간이 되면 식사를 시작하세요. 밥과 국, 반찬은 괜찮습니다. 콩반찬, 시금치, 미역국은 매일 과하지 않게 드세요. 유제품은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철분과 칼슘 보충제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약과 최소 4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아침이 번거롭다면 저녁 루틴으로 바꾸세요.
저녁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난 공복 시간에 드세요. 그 시간대를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짧게 정리합니다. 샐러드는 좋지만 약 직후는 피하세요. 섬유질이 약을 감쌉니다. 점심으로 옮기세요. 커피는 끊지 않아도 됩니다. 약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뒤에 드세요. 두유는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철분과 칼슘은 약과 4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여행 중에는 약 전용 작은 물통과 알람을 활용하세요. 장소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시 기억할 5문장입니다. 약은 공복에 물과 함께. 약 후 30분에서 60분은 아무것도 먹지 않기. 칼슘, 철분, 유제품, 두유, 커피는 간격 확보. 저녁 복용도 가능. 공복과 일정성이 핵심. 흡연, 음주, 수면, 스트레스가 약효를 흔든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한 컵, 약 한 알, 30분의 여유. 이 루틴이 피곤을 덜고 일상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